가지 방법에 관해서 얘기를 하려고 합니다. 첫 번째, 이제 위두랑의 디지털 교과서를 활용한 방식인데요. 자, 이것은 1학년의 3과 본문입니다. 그래서 선생님과 함께 한번 여기 필기를 하면서 한번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a gift box from Korea. Dear Mom and Dad. Hi, how's everything? I'm enjoying my trip to Korea. Right now, I'm in Sadong. Tourists visit art shops and eat traditional food here. On this street, my favorite place is Samjikil. There are about 70 stores here. They sell special gifts. I'm sending some presents to you. You can learn about Korea from them. I will write to you again soon. Love, Sophia. 자, 이렇게 이제 read on 파트에 관한 그 지문들을 우리가 읽어봤고요. 이번 3과에서는 그 인사동 삼직길에 관한 그런 내용이 제시되고 있습니다. 그래서 여러분들이 이제 위두랑에 들어가서 이렇게 디지털로 된 그 이제 파일을 확인하시고요. 그 다음에 이제 필요한 부분들은 이렇게 스스로 이렇게 선을 그어가면서 끊어읽기도 해보고, 그 다음에 전치사와 또 주어들, 또 비동사들, 또 형용사들 이렇게 품사도 구분해 보시고, 그래서 교과서와 이제 비교해서 이제 화면도 깨끗하고, 또 그 다음에 책을 가지고 다닐 필요도 없으니까요. 여러분들이 학습하는 데 좀 도움이 될 수 있을 거예요. 자, 3학년 것도 우리 한번 확인을 한번 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이렇게 서재에 교과서를 다양하게 담을 수 있는데요. 3학년 거 아니고 2학년 걸 한번 해보겠습니다. 특별히 이제 오캠 편집 프로그램을 활용해서 여러분들이 그 복사한 내용들, 또 보는 내용들을 차근차근 넘겨가면서 또 이렇게 복습을 한번 해보시고요. 선생님과 같이 꼼꼼하게 했던 그 본문들도 이렇게 화면을 통해서 또 이렇게 새롭게 또 확인을 해볼 수 있으니까요. 그 위드랑에 가서 이제 교과서가 없을 경우에는 조금 이제 지난주처럼 조금 다급한 상황이 생겼을 때 당황하지 말고 또 위드랑 서비스를 통해서 여러분들이 활용을 해주시면 좋을 것 같아요. 그래서 온라인 학습의 가장 좋은 장점은 여러분들이 이제 기존에 가지고 있던 컨택트 하는 방법들, 이제 교과서나 또 선생님 육성, 또 그 다음에 칠판 같은 그런 이제 아날로기적인 방법에 익숙해져 있었다면, 이제부터 이제 언컨택트 상황에서는 이제 뉴 컨택트, 새로운 컨택트 하는 방법들을 배워줘야 되겠죠. 그래서 인터넷이라는 것은 또 여러분이 가지고 있는 휴대폰이라는 도구는요, 다양한 방식들을 제공을 하고 있어요. 그런데 그것을 이제 도구로 잘 활용할 수 있는 사람은 이제 앞으로 어떤 일을 할 때 굉장히 편해지는 그런 세상이 된 거죠. 그래서 셋업이 조금 바뀌고 도구가 바뀌었다고 해서 무작정 따라가는 것도 좀 문제가 있지만 너무 안 따라가는 것도 조금 문제가 있죠. 그래서 조금씩 선생님과 함께 새로운 도구들과 새롭게 제시되어지는 형식들에 대해서 여러분들이 익숙해질 수 있는 시간이 또 한 주 더 주어졌다고 생각하고 차근차근 또 한번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2학년의 3과는요, 제목은 Understand the World 이렇게 돼 있어요. 자, 그래서 역시나 필기를 하면서 한번 넘어가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우리 본문 첫 번째 페이지를 우리 2학년 그 내용처럼 한번 읽어 보도록 할게요. 자, 역시 필기를 하면서 Traditional Korean Symbols. Peter is visiting Korea to meet a friend, Mina, from a sister school. Peter is going to stay
at her grandfather's house for a week. When he arrives, Mina shows him the guest room. Peter, you will stay here. This guest room is full of traditional Korean things. Look at this pillow. Look at this pillow. What are these things? They are bats. Bats on my pillow? That's scary. Not really. In Korea, bats are symbols of luck and a long life. That's surprising. In many Western countries, bats remind people of darkness and scary things. 자, 이렇게 확인하시고 또 여러분들이 필요하다면 녹음할 수 있는 기능도 있고 하니까요. 또 실제로 여러분들이 가입해서 또 리드랑을 잘 활용을 하면 굉장히 아날로그 못지않은 그런 활용성을 체험하실 수 있을 겁니다. 자, 그 다음에 우리가 선생님이 이번 주에 또 이제 e학습터를 새로운 2차 온라인 계약 때문에 또 하게 되었는데요. 기존의 유튜브 방식과 카톡을 활용한 또 밴드를 활용한 소통 방식에서 또 e학습터를 주어진 기간 안에 또 우리가 체험을 해주면 교과서를 벗어난 다양한 콘텐츠들을 또 재미있는 영상, 또 재미있는 소리 이런 것들을 활용해서 또 배울 수가 있어요. 그래서 여기에는 선생님의 이제 유튜브로 바로 연결이 된답니다. 지금 연결되는 장면이 보이죠? 그래서 여러분들이 이제 그동안 잘 활용했던 그 컨텐츠들을 선생님이 전부 모아가지고 링크 또 아카이브를 구축해 놨으니까 그런 것들을 또 활용을 해 보시고요. 그 다음에 여기에 나오는 요 컨텐츠가 바로 여러분들이 이 학습터에서 만날 수 있는 새로운 종류의 또 영상들입니다. 그래서 훨씬 또 다양한 Listen and speak. What's your favorite sport? 가장 좋아하는 것을 묻고 Real life problem. 안녕 친구들. 이번 시간에는 친구들이 Not really. I'm interested in 또 천천히 your favorite sport. My favorite is my favorite music is hip hop. That sounds great. 주요 영어 표현을 이해했다면 보다 정확한 내용을 이해하기 위해 영어 자막과 함께 이야기를 다시 들어보아요. 따라할 수 있는 시간도 또 제공되고요. Learn more. 좋아하는 것을 표현할 때 쓸 수 있는 영어 표현에 대해 좀 더 알아볼까요? 무언가를 좋아한다고 표현할 때는 꼭 favorite 이나 활용성을 좀 증가하고 그런 재미난 이제 효과들이 제공이 되니까요. 선생님이 일단 1학년 거 또 2학년 거 반반 섞어서 선생님이 공동 과제로 이렇게 제시를 했는데요. 이 영상들은 내용도 이제 다양하기 때문에 일단은 본인의 수준에 맞는 문장을 우선 고릅니다. 우선 고르고 여기 보면 Why are you so worried? 자, 너 걱정이 왜 그렇게 많아 보이니? 이렇게 돼 있어요. 그래서 이걸 누르고 영상을 시청하시면 이제 시청한 비율이라든지 또 내용에 대한 간단한 그 있죠. 그래서 자체 제작하는 Pat on the back. 여러분들이 이제 진도의 양, 또 내용의 다양성, 그리고 다른 이제 그 교과서의 내용들, 또 컨텐츠의 내용들은 어떤 것이 있는지 확인해 볼 때 괜찮게 사용할 수 있을 것 같아요. 그리고 이러한 것이 어느 정도 정리가 되고 선생님 이제는 뉴스 같은 데 조금 관심이 생깁니다. 실제 우리가 살아가는데 필요한 또 그런 내용들을 영어로 공부할 수 있는 방법들
그런 것에 대한 고민이 들고 또 궁금증도 생깁니다. 할 경우에는 이렇게 유튜브에 가서 선생님은 VOX 복스 사이트를 많이 사용을 하거든요. 그래서 여기에 보면 스크립트 열기를 누르고요. 그 내용을 이제 한번 들어보도록 하겠습니다. On January 23rd, a family in China traveled from Wuhan to the 자, 이렇게 됐을 때 또 자막에 혹시 눌러가지고 한글이 설정이 가능한지 확인을 해보고 지금 한글은 없는 것 같아요. 그러면 한글이 없는 것은 영어를 띄워두고요. 이렇게 옆에 스크립트를 확인해 가면서 내용을 우선 한번 훑어보도록 하겠습니다. city of Guangzhou. The next day, they ate lunch at a restaurant. One of them had COVID-19, but didn't feel sick yet. Within a few days, other members of the family started showing symptoms. And a few days after that, so did the family who was sitting at the table next to them. The family at this table also got sick. And researchers say this first person was the source of all these infections, even though some of them were sitting almost 14 feet away. But the people eating at these tables didn't get sick. Why? An air conditioning unit right here kept the air flowing through this section of the restaurant. It circulated the virus from this person through the air to these other families. The story highlights something about the coronavirus most of us are just starting to understand: its ability to travel through the air. And as public spaces open up, that's led to some big questions. Is it safe to go to the beach? What about a park? And is a runner gonna get you sick? If we think about our actions only in terms of safe or risky, there's really only one way to guarantee that you won't get sick or spread COVID-19. Stay home, isolate yourself, and have zero contact with the outside world. But maintaining that level of caution all the time isn't really possible for most of us. We need food, we need supplies, and sometimes we just need to take a walk. So the goal in protecting yourself and others from COVID-19 isn't to eliminate risk completely, it's to minimize it. If this side is perpetual quarantine and this side is getting coughed on by a bunch of sick people, it's about pushing yourself as reasonably close to this side as you can. So let's start with going for a walk. And with someone who, like me, has also felt weird about it. Before I started calling up epidemiologists and talking to them about the risks, I was actually pretty paranoid. And then when I actually started digging into the research, I realized the risks of getting COVID from runners or cyclists outside is much lower than I thought. Every time we breathe, but especially when we talk and especially when we cough or sneeze, we let out little droplets of water. Some of them are pretty big and heavy and fall to the ground quickly like little bits of spit. Others are really small and much lighter, so they float farther through the air. And these droplets are what's carrying the virus. If a droplet floats and then evaporates, that leaves the virus out in the air for some period of time. And we don't yet know the amount of virus you have to be exposed to get sick. But we do know that you lower your risk by exposing yourself to less of the virus. And Segal says there's 3 ways to do that. The first is distance. So are you 6 feet away from the person? Duration. Are you encountering this person for 1 second as they whiz past you, or are you around them for an hour? And ventilation. Is there a good airflow moving around you that can disperse any viral particles, or are you in an enclosed indoor space where they're just going to stick around? The difference between how air moves inside versus outside is huge. To show that, I used this spray which glows under a black light. I sprayed my test subject with it, both inside and outside, from 3 feet away. Even though it wasn't windy, far fewer spray particles reached his shirt outside. The airflow was so much better at dispersing them. And being outside also has an effect on the virus itself. A virus has this protective coat of moisture around it. There's a lot of things acting on it. So there's sunlight hitting it, there's wind, there's rain, there's humidity, and all of that can work to kind of break apart this protective coat of moisture and decay the virus. A study in China looked at 318 different outbreaks of COVID-19 across the country. Only one of them involved someone catching it outdoors. That study hasn't been peer-reviewed, but it's consistent with everything else we know, that being outside can be pretty low risk.
but your interactions with other people can increase that risk. If you're talking to a friend at a close distance, your risk goes up, and that risk climbs the longer your conversation continues. But if you're both wearing masks to stop some of those larger droplets from spreading, your risk goes down. Shopping in an open-air market is less risky than being inside a store, but you can reduce that risk by getting in and out quickly. But what about passing a heavy-breathing runner? So let me take you through what would actually have to happen for a runner or cyclist outside to infect you as they pass by. They would have to expel enough viral particles to be able to kickstart an infection. Those particles would have to travel several feet of distance, withstand the pressures of wind, rain, humidity. Then the particles have to actually land in your throat or your upper respiratory tract, or on your hands, which you would then use to touch your eyes, your nose, or your mouth. So all of that is a pretty arduous sequence to execute perfectly. Going to the beach or to a park isn't necessarily dangerous or safe. The risk can go up or down depending on how we each behave, which means everyone has a responsibility to lower that risk for everyone else. The point here is not to be cavalier when you go outside. I think we all still want to be cautious, especially as some states are starting reopening. Changing your behavior to limit exposure to the virus won't reduce your risk to zero, but it could lower it enough that you can breathe a little easier. 자, 그렇게 했을 때 이제 이것들을 복사를 해서 이 부분을 지우고요. 보면 이렇게 바로 1초 만에 그 인공지능 번역이 팝하고에서 가능합니다. 그래서 그 구체적인 내용들이 간단하지만 이렇게 금방금방 번역이 되기 때문에요. 예전보다는 선생님이 학교 다닐 때보다는 굉장히 이 영어 뉴스를 읽기가 쉬워졌어요. 그래서 이제 여러 가지 그 새로운 정보들 또 정확한 팩트들에 관한 뉴스들을 TV 못지않게 여러분들이 확인할 수 있습니다. 그리고 관련된 단어들, 이런 단어들도 정리를 한꺼번에 해주기 때문에 꾸준히 읽고 나 이거 참 몰랐지. 또 이 단어는 굉장히 이렇게 했을 때 굉장히 유의미하구나. 이런 것들을 여러분들이 확인을 해 주시면 됩니다. 그리고 이제 어떤 주제가 있으면 그 주제와 관련된 그런 것들을 이렇게 제안을 해 놓았기 때문에 유사어, 반대어 또 이런 것들도 파악하기가 좀 쉬울 것 같습니다. 자, 그러면 인류는 과연 어떻게 이 난국을 극복할 것이며 또 왜 이러한 그 환경에 관련된 문제들이 발생하는가 또 한번 고민하는 영상들도 여러분들이 찾아서 한번 볼 필요가 있습니다. 그래서 선생님은 이 사이트를 추천하는데요. 자, 이번에 이 사이트는 독일의 사이트인데요. 굉장히 많은 조회수도 기록했지만 그 릴리즈 오픈된 그 날짜도 6월 7일이거든요. 그래서 어제 이 내용은 이제 환경 재앙이 다양한 전자제품 또 전자기기에 의해서 발생하는 자기장 이러한 것들이 태양계 전체에 미치는 영향, 특히 이제 태양에 미치는 영향들이 굉장히 강하고 그로 인해서 전체적인 힘의 밸런스가 깨지면서 지구의 재앙과 같이 이렇게 자연 생태계의 변화가 올 수도 있다. 그래서 이제 환경을 생각하는 다양한 주제들이 이 사이트에서 다뤄지고 있습니다. 그래서 인어너트셀이라는 그 이제 채널인데요. 선생님이 뉴스만큼 VOX 뉴스만큼 더 좋아하는 채널입니다. 자, 그러면 한번 영상을 한번 볼 텐데요. 역시나 자막을 한번 보시고요. 설정에
다행히도 한국어가 있어요. 그래서 이런 채널들은 굉장히 좋죠. 그래서 다양한 언어들을 제공하기 때문에 채널도 좋고 또 내용도 좋고 또 꾸준히 업데이트되고 또 자막까지 한글로 제공하니까 이런 채널들은 꾸준히 보시면은 여러분들이 영어 공부에 정말 많은 도움이 The sun, smooth and round and peaceful. Except when it suddenly vomits radiation and plasma in random directions. These solar flares and coronal mass ejections, or CMEs, can hit Earth and have serious consequences for humanity. How exactly do they work? How bad could they be? And can we prepare for them? While the sun seems pretty solid, it's actually like a very hot ocean. So hot that it rips atoms into electrons and nuclei, all flowing around each other in a plasma. This plasma is pushed around and shaped by the sun's magnetic field, similar to how the sun's gravitational field reaches out to the planets and shapes their orbits. But magnetism is very different from gravity. Magnetism is one part of a dual force, electromagnetism. Electricity creates magnetic fields, and magnetic fields create electricity. On the sun, the plasma made of electrically charged protons and electrons creates a magnetic field as they move, and this magnetic field then shapes the flow of particles. They're stuck in a dynamic feedback loop called a dynamo, which keeps the sun's magnetic field alive. This magnetic field stores enormous amounts of energy and leaks out over the solar system. It carries with it a constant trickle of solar plasma like a light rain known as the solar wind, creating a sort of space weather. But it isn't always calm and smooth. As the sun's plasma churns and flows around itself, its magnetic field gets all kinked and twisted. This creates magnetic knots that build up enormous amounts of energy. When the magnetic knots break, like a tangle of springs exploding outwards, the sun can vomit plasma and other awful things into the solar system. These solar storms come in many types, like solar flares, a tidal wave of high-energy radiation. They race through the solar system at the speed of light, sweeping up protons in the solar wind, accelerating them into a high-speed solar proton storm. Then there are coronal mass ejections, which rip millions or billions of tons of plasma from the sun's atmosphere, catapulting it through the solar system at speeds of up to 9 million kilometers per hour. When these monsters hit us, nothing happens on Earth. While even smaller storms can damage satellites, affect radio communication, or be dangerous to astronauts, for people on the surface, space weather is harmless. Earth's atmosphere protects us from the worst effects of a solar flare by absorbing the blast of X-rays high up in the atmosphere, well before it reaches the surface. The electrified plasma from a CME is deflected by the Earth's magnetic field, diverting the energy storm to the north and south poles, where energetic particles fall into the atmosphere, causing the atmosphere to glow and creating beautiful auroras. As with any sort of weather, most of the time things are fine. Sometimes there are hurricanes though, or in the case of the sun, solar superstorms. And we know that they happen once or twice every century. If one were to happen today, we would first detect strong solar flares, a sort of flash before the much more dangerous thunder. The thunder is a CME, consisting of billions of tons of hot magnetic plasma that crosses the 150 million kilometers between the sun and Earth in less than a day. When it arrives, it causes a shock wave that violently compresses the Earth's magnetic field and transfers energy into the magnetosphere. But it can get worse. If the magnetic field of the CME is aligned to Earth's in just the right way, the two magnetic fields merge. As the magnetic cloud passes over Earth, it stretches the Earth's field into a long tail. Eventually, the energy stored in the tail becomes too much to contain. It snaps and explosively releases its energy towards Earth. A geomagnetic storm has begun. A few hundred years ago, nobody would have cared. This storm gushing over the Earth is not relevant for machines made out of meat and bones. But it's very relevant for machines made out of metal and wire. Remember the dynamo? Magnetism creates electric currents.
Earth in the 21st century is covered in millions of kilometers of wires transporting electricity and a complex grid of machines like transformers that make this transfer possible. A CME's energy can induce currents in our power grid that can either completely shut it down or, worse, destroy the transformer stations that keep our grid running. This has happened already, like when the Quebec power grid failed after a strong solar storm in 1989. But in general, our engineers know how to deal with these storms, and so we usually don't even notice. The last time a solar hurricane washed over Earth was in 1859, the Carrington event, the largest geomagnetic storms ever observed on Earth. Massive auroras occurred as far south as the Caribbean. In some places, they were so bright that people got up thinking the sun was rising. Luckily, we only had one sort of modern technology: telegraph systems. They failed all over the world, shocking their operators and chucking out sparks. Today, we have a tad more technology, and our luck may run out soon. Another bad solar storm is bound to happen eventually. A storm as strong as the Carrington event missed Earth only by a small margin in 2012. Studies projected that it would have inflicted serious damage to electronic systems globally, costing up to $2.6 trillion to the US alone. The time to replace all the damaged systems was estimated at between 4 and 10 years. It's hard to say how bad it could have been. Experts disagreed. Some assumed there would just be temporary blackouts, but others worried it could be much worse. We won't know for sure until a big solar hurricane hits us. The probability of such an event is estimated to be 12% per decade. That's about a 50-50 chance of at least one in the next 50 years. And there is more unsettling news. A 2019 paper found that even calm stars like our Sun can create superflares every few thousand years. Eruptions orders of magnitude stronger than the strongest storms we have observed in the solar system. If such a storm hits us unprepared, the consequences could be catastrophic. It's hard to overstate how much we depend on electricity. It's not just the lights at home, it means no computers, no communication, no navigation. A sustained power outage might lead to a breakdown of the supply chain, water supply systems failing, and hospital generators running dry. Supermarkets not being refilled while food rots in the fields. The lack of power might make it extremely hard to reboot our broken power grid, taking years or decades to restart our starving civilization. Okay, time to panic. As much as daily newspapers might like for solar storms to send us back to the Stone Age, they probably won't. Fortunately, even though solar storms aren't preventable, virtually all of their nasty side effects are. Scientists observing the sun have a few hours up to a few days to see a CME coming. And the engineers working the systems that keep the world running are well aware of the risks posed by solar storms. Transformers and substations can be taken offline. Short preventative blackouts, or in other words, by unplugging stuff. Engineers can open up extra lines to dissipate the extra power, and with investment and upgrades cheap compared to those other natural disasters require, we could protect the world's electric grid against even the nastiest of storms. But we do need to prepare. While the risk is manageable, it is real. For while our sun bathes us in warm and pleasant light, one day it might send a monster our way that we better be ready for. This video was sponsored by you. Kurzgesagt videos are only possible thanks to your direct support. For example, if you want to stare at our smooth and 자, 이렇게 조금 천문학적이고 또 중요한 물리학적인 그런 근거들을 사용해서 이렇게 애니메이션을 통해서 태양 폭풍에 관한 개념과 실제 발생 가능한 예들을 이렇게 안내를 해주고 있는데요. 이제 최근에 이제 기후 변화라든지 또 환경의 문제, 또 여러 가지 이제 전염병 이런 것들에 관한 관심이 많은데요. 그런 것들을 이제 조금은 쉽게 또 심리적인 문제도 있네요. 그래서 조금은 재미있게 그렇게 제시를 하고 있으니까요. 가끔은 이거 진짜 아닌가 싶을 때도 있어요. 그래서 너무 심각하게 받아들일 필요는 없고요. 조금씩 참고할 수 있고 또 한 가지 사회 현상이나 또 이제 우리가 살아가는 일상적인 문제들이 발생했을 때 이런 정보들을 사용해서 또 이해를 할 수도 있구나 이렇게 조금 캐주얼하고 또 쿨하게 받아들이면서
활용을 하면 굉장히 또 도움을 받을 수가 있을 것 같습니다. 자, 그리고 선생님이 또 최근에 나는 의사다라는 채널도 열심히 보고 있는데요. 이 채널에서는 의사라는 직업들, 의사라는 직업들에 관한 어떤 실질적인 그 내용들도 많이 다뤄지고 있었어요. 여러분들이 이제 최근에 이제 뉴스들이 거의 코로나 뉴스에 너무 집중하다 보니까 또 건강에 대한 관심도 굉장히 많아지고 있고, 또 그래서 이런 채널들도 여러분들이 상식적으로 알아두면 또 도움이 될 것 같습니다. 자, 그러면 오늘은 조금 복합적인 여러 그 콘텐츠들을 사용하는 방식에 관해서 얘기를 했는데요. 디지털 교과서, 그리고 또 이렇게 e학습터. e학습터는 현재 이제 친구들이 많이 가입을 해주었는데, 이제 안 한 친구들은 걱정하지 말고 또 계약해서 또 선생님과 함께 또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그리고 다양한 컨텐츠들, 그리고 컨텐츠에서 사용되어진 영어 스크립트들을 또 이렇게 팝학으로 번역해보고 또 실제 내용이 뭔지 천천히 한번 읽어보고 또 이해하는 그런 시간들을 가졌습니다. 자, 그러면 오늘도 이 학습터 가입한 친구들은 열심히 듣도록 하고요. 그렇지 않은 친구들은 선생님이 제시한 이 다양한 채널들, 지금 나는 의사다라는 채널 하고요. 그 다음에 팀의 재택근무 솔라 스톰, In a Nutshell, In a Nutshell 정말 선생님이 강추입니다. In a Nutshell 이것도 열심히 보고, 그 다음에 제일 처음에 했던 VOX 사이트 뉴스 채널이죠. 그 뉴스 채널 VOX. 자, 이 뉴스 채널도 여러분들이 활용하면 이렇게 코로나라든지 조지 플로이드 같은 최근에 이슈가 되고 있는 중요한 그 글로벌 이슈들에 대해서 굉장히 괜찮은 편집 내용과 또 인터뷰들, 그 다음에 또 이제 애니메이션, 기타 등등의 다양한 영상들을 보고 또 학습에 또 도움이 충분히 될 거라고 선생님은 생각합니다. 그래서 실질적으로 살아있는 영어 실력은 사실 이런 뉴스를 읽는 능력이고요. 또 뉴스를 번역해서 따듬어 볼 수 있는 능력이 또 필요하고요. 그리고 또 진도를 나갈 때는 이제 이 학습터라든지 또 위드랑 같은 이런 내용들이 많이 사용이 됩니다. 그래서 자신의 수준에 맞게끔 자신이 커스터마이즈 해서 각각의 필요한 요소들을 잘 확인하고요. 시험 기간에 사용할 거, 또 수행평가에 사용할 거, 컨텐츠를 적절하게 분류하고 또 검색하고 또 찾아내고 찾은 것을 또 활용하고 다시 그 목표에 맞게 방향에 맞게 선생님이 수행평가 칠 때 매치해서 공부를 하는 습관을 가져보도록 합니다. 자, 그러면 오늘도 즐거운 하루 보내고요. 또 우울한 생각, 또 힘든 생각도 있겠지만 우리 친구들 또 선생님과 함께 힘을 내고 또 희망을 가질 수 있도록 서로 으쌰으쌰 하면서 그렇게 하루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자, 그럼 이만 토시토시 바이바이.